야생화 찍는 남자와 라일락 같은 남자. 25세 여성의 선택은? 양귀자 모순. 양귀자 장편소설 모순은 요즘에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다. 지난해 이 책이 여전히 베스트셀러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20년도 더 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 소설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이 책은 26년 전인 1998년에 처음 나온 소설이다. 2024년 초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니 이 소설이 국내 소설 4위였고 두 판 84쇄를 팔고 있었다. 이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의 책들이 상위권을 휩쓸 때에도 순위만 조금 떨어질 뿐 굳건히 10위 이내를 지켰다. 1998년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해이고 IMF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였다. 역주행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부침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최근 몇 년간 이 책이 꾸준히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에 나오는 대로 이 책이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힘은 참 불가사의하다. 더구나 대대적인 마케팅이나 광고도 없이 유튜브 소개 등 입소문만으로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한다. 양 기자의 연금 소설이 원미동 사람들이 아니라 이 책이라는 것도 놀랍다. 책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는데 저자 입장에선 이 책이 꿈같은 경로를 가고 있는 것 같다. 알라딘 구매자 분포를 보면 85%가 여성이고 그중 20대 39%, 30대 28%를 차지하고 있다. 구매자의 3분의 2가 20에서 30대 여성인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재인기 비결을 페미니즘 열풍에서 찾는 글도 보이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페미니즘 소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냐, 이수일의 사랑이냐. 모순의 주인공은 25세 미혼 여성 안진진이다. 소설의 뼈대는 안진진이 착하지만 가난한 김장우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매사 계획적인 나영규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용이다. 이런 틀에서 안진진과 엄마, 이모 등 여성의 삶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 안진진의 엄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지만 정반대 인생을 산다. 엄마는 시장에서 내복 등을 팔며 술주정뱅이 남편, 사고뭉치 아들을 부양하는 신세지만 이모는 지루한 삶이 고민이라면 고민인 부잣집 사모님이다. 주인공에게는 늘 엄마보다 이모가 행복해 보였지만 막판에 뜻밖의 반전이 있다. 여대생 딸이 이 책을 읽는 것을 보고 다시 읽었다는 50대 여성도 있었다. 그는 20대 여성들이 고민하는 지점인 직장 문제,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딸 세대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냐, 이수일의 사랑이냐 같은 질문은 어느 시대에나 먹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전문가는 양귀자 소설을 보면 시대의 니즈,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모순의 스테디셀러 비결도 거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모순과 세트로 역주행하는 소설이 2015년 나온 최진영의 소설 9의 증명이다. 이 소설도 모순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꾸준히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랭킹에 여전히 들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는 이 책의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구입해 읽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읽지 못했다. 책 홍보에 나오는 만약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 그래야 너 없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라는 문구가 상징적인 표현일 것으로 짐작했는데 그렇지 않아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이 소설이 독자의 어떤 지점을 터치해 모순과 비슷한 반열에 올라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야생화와 라일락 사이, 여주인공 선택은? 모순에서 안진진이 고민하는 두 남자 중 한 명인 김장우가 야생화 사진작가라 이 소설엔 꽃이 많이 나온다. 그는 선운산에서 안진진에게 구절초를 알려주며 숯부쟁이 종류나 감국이나 상국 같은 꽃들도 사람들은 그냥 구별하지 않고 들국화라고 불러버리는데 그건 꽃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해라고 말한다. 구절초는 사람들이 흔히 들국화라 부르는 꽃들 중에서 흰색 또는 연분홍색이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또 구절초는 벌개미취 숯부쟁이와 달리 잎이 국화잎처럼 갈라져 있어서 구별하기 쉽다.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매미나물은 매미꽃을 말하는 것 같다. 가느다란 줄기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노란 꽃이 애달프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매미꽃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이다. 매미꽃은 피나물 비슷하게 생겼다. 줄기를 자르면 붉은 유액이 나오는 것도 같다. 둘의 차이는 꽃자루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다. 줄기에서 돋으면 피나물이고 땅에서 따로 돋으면 매미꽃이다.
주로 피나물은 경기도 이북에서, 매미꽃은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다. 김장우가 데이트하다 주차장 화단에서 무더기로 피어있는 꽃망울이 촘촘하게 붙은 1월 비비추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도 있다. 비비추는 작은 나팔처럼 생긴 연보라색 꽃송이가 꽃줄기를 따라 옆을 향해 피는 것이 특징이다. 비비추 종류 중에서 꽃들이 꽃줄기 끝에 모여 달리는 것이 1월 비비추다. 잎이 넓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물결치는 모양이고 잎자루 밑부분에 자주색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차장 화단보다는 높은 산의 습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주차장 화단에 있다면 누가 일부러 심었을 것이다. 이 소설엔 라일락도 인상적으로 나온다. 쌍둥이 이모는 주인공이 5학년 때 어머니 대신 일일교사로 학교에 왔다. 이모는 선생님에게 멋진 크리스탈 화병을 드리면서 보라색 라일락을 한 무더기 꽂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봤어요. 받아주세요 라고 했다. 엄마라면 비싼 크리스탈 화병을 사지도 않겠지만 샀다 하더라도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줄 모를 것이라고 주인공은 생각한다. 그 후 주인공은 봄이 오면 늘 라일락에 주목했다. 김장우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기 앞을 떠나지 못할 때 조용조용 꽃가지를 흔들고 있는 라일락은 저리도 아름다운데 밤 공기 속에 흩어지는 이 라일락 향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은은하기만 한데 라고 생각하는 시기다. 내가 나무라면 라일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목도 있다. 김장우가 야생화라면 나영규는 라일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주인공이 어머니가 아닌 이모의 삶을 좋게 보았다는 점에서 두 남자 중 누구를 택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라일락이 특별한 것은 강한 향기 때문일 것이다. 라일락 꽃이 핀 쪽에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 향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품격이 느껴지는 고급 향이다. 라일락 잎은 거의 완벽한 하트 모양이다. 라일락 잎을 깨물면 첫사랑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잎을 딱 깨물면 당연히 쓰디쓴 맛이다. 라일락 꽃잎은 4개로 갈라지는데 5개로 갈라진 꽃을 보면 사랑을 이룬다는 속설이 있다. 네잎 클로버와 비슷한 속설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비교적 큰 라일락 나무는 대개 서양에서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라일락이 있는데 바로 수수꽃달이다. 황해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석회암 지대에서 자란다. 원뿔 모양의 꽃차례에 달리는 꽃 모양이 수수꽃을 닮아 수수꽃 달리는 나무라는 뜻으로 수수꽃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